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시흥시 시황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시흥시가 이제 입주장의 중반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올해가 시흥시의 진짜 실력이 나는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입주량은 역시 지난번 얘기 드린 것처럼 과잉이고요. 일단 수요 입주 현황부터 보시면 입주가 2019년에 피크를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에 연입주량은 14,000세대인데 월에 6,0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었어요. 제가 보기 시작했던 건 2018년부터인데 저는 18년 장도 좀 버티기 힘들 거라고 봤어요. 왜냐면 이미 17년에 좀 입주가 있었기 때문에 18년장을 버티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때 전세장부터 좀 무너질 거라고 봤었는데, 지금 19년에 전세장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입주가 이렇게 몰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입주장이 좋았고, 그리고 전세가가 오르는 것까지 봤어요. 그래서 오르는 것까지 봐서 이제 2020년을 맞았는데, 2020년엔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봐야겠지만, 연별 입주량은 지금 17년부터 해서 쭉 10,000세대가 넘어가는 입주량을 보이고 있고, 2020년에도 13,000세대, 그리고 5월, 7월경에 이제 한 3,500세대가 넘는 입주가 보이고요. 미분양 같은 경우도 잠깐 보면 미분양도 17년 계속 제로로 갔다가 19년 말에 살짝 올라오는, 제가 이 내용을 봤더니 시흥 월곶역 블루밍 월곶 쪽이랑 그리고 장현지구 쪽, 이건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입주 시기가 98년이라 이미 준공된 건데 이거는 좀 잘 모르겠고, 여하튼 그래서 미분양도 현재까지는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서 2020년 장이 어떨지를 좀 고민하게 만드는데, 잠깐 그럼 시장 강도를 잠깐 보면, 시장 강도는 이제 매매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이인데, 2019년에, 2017년에 피크를 찍고 2018년부터 좀 전세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이때는 전세가 안 좋았거든요. 입주가 몰리면서 안 좋았지만 재빠르게 회복했어요. 그래서 19년 8월에 좀 안 좋았다가, 뭐 비수기니까요, 안 좋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올라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고, 매매가도 살짝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게 대책이 나온 직후에 어떻게 됐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부터 입주가 되는 물량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봐야겠어요. 이걸 보려면 이제 주변을 좀 봐야 될 텐데, 시흥시가 여기 있고, 시흥시가 이제 입주 수요 그래프를 좀 보시면 1140%라서 과잉입니다. 과잉이고, 단원구, 안산시, 상록구, 안산시가 전부 다 과잉이고, 부천시나 이 주변,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과잉이고 북쪽으로는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쪽도 이제 입주장이 시작되는 지역들이어서 2020년까지는 뭐 나쁘지 않겠지만, 향후에는 잠깐 볼까요? 향후에는 색깔이 바뀌죠. 초가로 바뀌면서
과잉인 지역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바로 주변에 뭐 부천시 같은 경우까지는 서구 쪽 계양구 쪽에 아무래도 그 수요를 이제 흡수하는 형태를 보일 것 같고,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지나서도 계속 붉은색인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2023년까지도 계속 수요 대비 입주는 과잉입니다. 그리고 안산시는 적정 형태로 이제 변하는 걸로 보이고, 연수구 이쪽은 송도 때문에 뭐 계속 빨간색이죠. 연수구도. 그래서 시흥시가 지금 당장은 이게 은계인데요. 지금 당장은 매매가나 뭐 전세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미린 더 퍼스트가 전세 같은 그래프를 봐도 지금 2018년 말 같은 경우만 해도 상한가가 3억이었어요. 상한가가 3억. 148제곱미터는 상한가가 뭐 3억 3천. 이때가 입주였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입주일 때 상한가 자체도 내려왔었는데, 그게 2019년 말로 가면서 4억 4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포인트는 은계 어반 리더스가 이제 입주를 시작했어요. 어반 리더스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이 가격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봐야 될 텐데, 지금 당장은 가격대가 뭐 크게 줄진 않았습니다. 전세를 보면 지금 이제 전세가를 자꾸 보내면 전세가가 실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매매가 자체가 주변에 뭐 서울에 뭐 중위 평균이 9억이 되고, 광명도 뭐 비싼 아파트가 이제 생기면서 같이 덩달아 올랐던 신축, 뭐 역세권이라기엔 약간 멀지만 뭐 역을 끼고 있는, 초중고를 끼고 있는 이 신축의, 시흥의 신축의 뭐 이쪽이 제일 비쌀 거라고 보는데, 제일 평형도 크고요. 이런 아파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면, 전세가가 변화하는지를 보면 매매가가 어떻게 변할지 좀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4억 2천에 최근에 거래된 게 있긴 하네요. 12월 1월이 있으면 좋겠는데, 1월은 일단 호가는 3억 8천, 약간 떨어지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래서 3억 8천, 3억 8천이라고 하면 약간 떨어지곤 있죠. 하한가로 이제 간 매물률이 좀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이후엔 어떻게 갈지가 좀 지켜봐야 할 포인트고요. 지금 올해 이후로 입주를 계속 앞두고 있는데, 제일 풍경채 4월, 그리고 뭐 여기가 이제 푸르지오던가요? 그래서 12월, 10월, 이제 최초에 입주했던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고 상권도 이쪽에 좀 자리 잡은 상태에서, 이 아파트들이 들어왔을 때 전세가를 제 생각엔 좀 끌어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어반 리더스 자체가 뭐 시세까지는 명확히 보이지 않지만 3억대 뭐 초중반, 약간 초중반의 가격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월세고, 좀 더 보면 전세로 보죠. 좀 더 보면 뭐 2억대 뭐 이런, 물론 평형은 좀 작지만 2억대의 매물이 꽤 많이 보이고 있고, 전세가 뭐 400개라고 하는데 뭐 중복되는 걸 제하면 좀 적겠지만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안산도 들어온 상태고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제 장현지구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계속 분양도 하고 있고요. 장현지구도 이제 2020년에 완공되는 아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2020년, 21년 계속 들어오는 형태여서
구축 같은 경우는 좀 더 영향을 받을 거예요. 구축 같은 경우는 좀 더 하방에 영향을 받을 거고, 신축 같은 경우는 이제 역세권 노른자리가 좀 더 희소한 평형을 가진 단지가 좀 더 나아가고, 비슷한 30평대의 평형 가진 단지들은 제가 봤을 땐 전세가부터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현금 흐름이나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뭐 두 개씩 하신 분들도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도 좀 하방 악력에 대비해서 전세가를 이제 내줄 수 있는 그런 현금을 좀 확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향후엔 이제 뭐 신안산선도 들어오고 해서 그 후에는 좀 더 걱정이 좀 덜하지만 2020년에 한번 계속 지켜봐야 하고 리스크를 계속 어느 정도 리스크가 이제 커지는지, 뭐 물론 작아질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땐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이미 호재라고 할 것들이 좀 많이 터진 상태여서,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이쪽 지역에 안정화가 된 상태여서 분양 같은 경우는 좀 계속 괜찮게 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호가로 어느 정도 호가로 형성됐던 그런 매매가는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